때문에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적어도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셔도 된다라는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말씀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도 조금 일요일날 저녁 식사하시고 좀 시간이 되시는지 짧은 시간에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님, 계집으로, 판무님, 멸공, 빠잉이락 양 나있다. 나나님, 크크, 좋습니다. 영상이 인기가 생기면 저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주하늘님, 맞습니다. 맞고요. 네, 애몽님, 개딸 한 딸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분탕질 그만하는 징글징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딱 그냥 희락이 히히락락 하는 것 같은데, 네 집에서 히히락락 하셔라. 네.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8시 20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윤석열의 호위무사. 누가, 이게, 미염 장군이라고 하죠. 좀 멋진 수염을 가진 우리 장군. 관훈장은 누구인가? 그럼 장비는 누구이고, 또, 조자룡은 누구인가? 제가, 그러면은, 제갈공명은 누구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어요. 요거 아마 다른 데서는 크게 기획을 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뽑은, 제갈공명. 제가 봤을 땐 제갈공명일 수도 있어요. 제갈공명이시면서, 관훈장 같은 분이 바로 윤곽근 변호사님이십니다. 윤곽근 변호사님. 윤곽근 변호사님 아시죠?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마 청주 분들은 아주 자랑스러워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주고등학교, 청주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명문 청주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근데 다만 이분은 서울법대는 아니고, 성균관대 법대 나오셨습니다. 성균관대 법대. 쉽게 말하면은, 우리,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황교안 총리님도 경기고 서울법대 나오셨는데, 황 총리님 같은 동문이신데요. 이분을 왜 제갈공명이라고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구속영장 취소시킨 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윤곽근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가 중에 전략가인 거죠. 생각해보면은. 윤곽근 변호사님, 제가 프로필을 한번 좀, 판무님, 감사합니다. 참,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슈퍼챗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윤 변호사님 프로필이 청주고 성대법대 나오셔가지고요. 육군 법무관 해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또 청주지검 검사장, 그리고 쫙 잘 나가시기 시작해가지고 2008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장,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쉽게 말하면 대검 중수부장 같은 대검 반부패 부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박근혜 정부 때에 통진당 해산 이런 거 하고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13년에 대검찰청 강력부장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 대검 반부패부장. 이게 반부패부장이 이게 대검 중수부장이거든요. 그리고 2015년에 서울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 마치시고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사실 저랑 윤 변호사님이 좀 인연이 깊은 게,
윤 대통령께서, 윤 검사장님이 옷 벗고 나오셔가지고, 그, 교대역 8번 출구에 있는 로이어스 타워 6층에 사무실을 꾸렸었죠. 제가 그 윤 변호사님이 나중에 정치 때문에 청주로 내려가고, 그 윤 변호사님이 쓰시는 방을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변호사로 썼습니다. 그만큼, 윤 변호사님하고, 윤 변호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그런 인연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윤 변호사님,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문제를 하면 파고들면서 구속영장 취소를 신청을 했고, 그러면서 그 3월 7일 날 윤 대통령께서 이게 석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책사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다만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그럼 윤 대통령하고 윤갑근 검사장님이 친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윤갑근 그 검사장님이 변호사하고 정치하러 내려가셨다가 360일, 380일입니까? 만 1년 동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구속. 아니, 검사장 출신이 웬 구속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윤 변호사님이 그래도 검찰에 고위직 하시고 반부 배부장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변호사 일을 하는데, 펀드 판매하는 그 기업에서 은행에 자기들 판매가 중단된 이거를 뭐 좀 잘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들 그 펀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로비 부탁해서 그걸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 그거를 그때 문재인이가 들어오고 나가지고는 윤곽근 변호사님을, 쉽게 말하면 사적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났어요. 3년인가 아마 났을 겁니다. 근데 2심에 가가지고는, 아니, 변호사는 그런 거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은행하고 가서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법률 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득하고 하는 작업이, 변호사가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죄가 되냐 하면서 무죄 판결을 했고, 그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에 참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윤곽근 변호사님은 윤 대통령한테 사적 감정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도 신경 안 쓰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가셔가지고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는 정말 윤곽근 변호사님이, 그래서 제가 제갈공명 그 얘기도 했지만 사실상 관우는 사실 굉장히 덕이 있고 한 그런 무장이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번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에서 계속 승복해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윤곽근 변호사님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시죠? 아니, 결과가 나오고 이유를 봐야 그거에 대해서 승복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저는 그게 정말 정답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곽근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친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김월선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판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하셔서, 그러니까 악나있다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쉽게 말하면 내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배포인 거예요. 윤곽근 검사장님. 인상도 좋고 완전히 샤프하신 분입니다, 이분.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 중에 이게 넘버 원 중에 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저는 윤곽근 변호사님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거는 우리가 법조계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윤곽근 변호사님한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던 부장판사가 윤곽근한테는 실형 선고해서 법정 구속시켜버리고, 얼마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 중에 하나, 김만배 대장동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를 바꿔가지고 도시개발 공사로 만드는데, 그 조례를 변경하는데 뒤에서 최모 그 의장하고 돈 받고 그렇게 해서 공사로 만들 수 있는 그걸 했는데, 1심에서 김만배 실형 선고받고 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나왔잖아요. 그 전부 무죄를 때렸던 판사가 윤곽근 변호사님 1심에서 실형 선고해서 법정 구속시켰던 그 똑같은 판사예요. 냄새가 나죠? 아마 이게 최진영 TV에서 처음 밝히는 내용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 중에 지금 리더인 윤곽근 변호사님을 무단하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를 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1심에서 했다 하면서 너 실형 받아라, 너 한번 엿먹으라고 하면서 실형 선고했던 그 판사가 나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와가지고 대장동 김만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판사가 둘이가 같단 말이에요. 여기에 최진영TV 단독인데요. 아 진짜 네, 김만배 무죄점 판사가 우리 윤곽근 변호사님 옛날에 알선수재 그렇죠, 알선수재 혐의, 죄가 아니고 수재, 알선하고 재물을 받았다는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를 했던 사람이 같은 재판장이란 거예요. 아 진짜. 그럼 뭐다? 대법원 가면은 깨진다는 말이죠. 김만배 자식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좋지, 대법원 가가지고 돌아서 나올 거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폭만 카르텔이다. 네, 참. 저희는 변호사들이니까 이런 거 잘 알잖아요. 네, 정말. 네. 네. 이어서 그러면은 윤석열의 장비는 누굴까? 윤석열의 장비는 누구겠어요? 이거 좀 재밌는데요.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오늘 일요일이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땐 우리 장비는 석동현 변호사님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돌격! 석동현 변호사님은 제가 친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삼국지에 보면은 우리 장비가 막 그냥 흥분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장비 하면은 별동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석동현 변호사님을 장비로 비유했냐 하면은, 석 변호사님이 지금 20만 명의 별동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죠? 국민변호인단. 제가 그것 때문에 석 변호사님을 장비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무사를 만들기 위한 별동대로서, 우리가 아까 윤곽근 변호사님은 전체를 아우르고, 물론 뭐 우리 그 배후에는 또 홍석현 변호사님이 계셔가지고 뭐 사실상 마쿠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만, 적진 앞에서 열심히 싸우고 하는 것은 윤곽근 변호사님, 또 석동현 변호사님 아니겠습니까? 석 변호사님은 20만 넘는 우리 별동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의 어떤 그 국민변호인단을 지금 만들어서 이재명의 어떤 예봉을 꺾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뭐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뭐 승복해야죠. 뭐 달리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뭐 크게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딱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석동현 검사장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것 좀 아시면은 여러분들도 가슴이 좀 뭉클하실 거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석동현 이라면은 약간 노블레스 오브 레제 이런 거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석 검사장님이 예전에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이었어요. 옛날에 동부지검이 어디 있었죠? 구의역에 있었잖아요. 구의역 내리자마자 동부지방검찰청이 있었는데, 옛날에 구의역에 있는 동부지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말에 뭐 제가 뭐 특별히 그걸 로스쿨 출신이라고 뭐 편파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 무렵에 이제 로스쿨 출신 검사 한 분이 주말에 검사실로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성적으로 좀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사실 주중도 아니고 주말에 검사가 출근해가지고 그쪽으로 피의자 불러가지고 지방에서 뭐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사장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런데 석동현 검사장님은 그게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면서 그때 동부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석 검사장님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으시죠? 예. 참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석 검사장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석동현 검사장님 사모님도 예전에 새누리당 국민의힘 쪽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석 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비로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약간 별동대, 또 그리고 또 약간의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 우리가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상 하잖아요. 막 이렇게 수염 났고 이렇게 호랑이상 하는데,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그 대표로 계셨던 법무부 이름이 제가 알기로 대호였습니다. 큰 호랑이 대호. 제가 이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거 알지,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대호 딱 하니까 그 이름도 석 검사장님 이름하고도 되고, 또 재밌는 게 약간 장비처럼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말 1등 공신이었죠. 윤 대통령 지금 거리에서 보좌를 해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전에 우리 직이 제가 잠깐만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이게 어디죠? 제가 한번 보죠. 사무총장, 제가 이 기관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어가지고, 장관급 직을 가지고 계셨더랬었죠. 장관급 직을 가지고 계셨고, 거기가 했는데 작년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잠깐만요. 민주평화통일, 그쵸, 민평통. 그렇죠, 민평통 그 사무총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부산 해운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그 송파구에서 또 출마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공천을 못 받으셨죠. 그러고는 탈당하신 다음에 자유통일당인가 쪽으로 가서 비례 1번인가 받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떤 의분이 있는 분이에요. 막 하면은 결단력도 있고, 어쨌든 마음에 이게 탁 하면은 탁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성품이라든가 아까 대호, 별동대 이런 부분이 삼국지의 장비를 닮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우리 석동현 우리 검사장님을 한번 삼국지의 장비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산의 조자룡은 누구인가?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조자룡 나와라. 네. 상산의 조자룡.
우리 위현석 변호사님이십니다. 위현석 변호사님. 아, 위현석 변호사님. 오, 승승짱구님. 오, 저 짱구 좋아해요. 우우, 우우. 맛동산도 좋아하지만 짱구 스낵도 참 좋아합니다. 네. 아, 네. 별동대, 대호, 짱, 맞습니다. 조자룡 드디어 나왔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석이 형님으로 모시는 분인데요. 성이 위시여서 남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빈 위를 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진짜 야, 현석이 형 진짜 저한테 진짜 이거 그 광고료 좀 주셔야 된다. 한꺼번에 진짜 6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안타깝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관전을 나오셔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나오셨잖아요.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걸어서 코 닿는 거리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아파트에서 쭉 나와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뭐 저희도 여기 사무실 원래 내려고 했었었는데 되게 비싼 건물이에요. 그리고 위현석이 누구냐? 사법연수원 22기. 그리고 제가 조금 커리어를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위현석. 서울 영문고등학교 85년 졸업. 그러니까 85학번이죠. 91년에 서울법대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하기도 전에 3학년 때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네, 여기도 천재입니다, 천재. 해군 법무관을 다녀오셔가지고 동부지법에서 시작해서 중앙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판사들 중에 짱입니다. 짱.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영장 전담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2015년에 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6년에 법무민 위를 설립했죠. 판사들 중심으로. 저도 개소식에 가서 짝짝짝 해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그럼 위현석이 왜 조자룡이냐? 조자룡이 누굽니까? 장판파 전투에서 진짜 우리 유비가 사실 홀라당 다 죽을 뻔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상산의 조자룡이다 딱 하면서 이제 창 꺼내들고 적진을 휘둘면서 아두를 비롯해서 우리 유비의 사모님을 구출해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사모님과 대권을 또 대통을 이어갈 장남을 구출해낸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충성심을 보였고, 그렇게 해서 구출해서 부인과 아들을 구출해서 갔더니만 유비가 그걸 보고 아들을 받은 다음에 아들을 그냥 바닥에 팽개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이 귀한 조자룡이 죽을 뻔했다고. 사실 그 유비의 대를 이은 유선이 우리 삼국지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둔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때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머리를 좀 다쳐서 그렇다는 그런 설이 있을 만큼 자기 아들보다도 더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던 분이 조자룡인 것이고, 우리가 용맹과 지략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위현석 변호사님을 띄우느냐? 이분이 처음에 2015년 옷 벗고 나오자마자 영장을 2번, 3번 막 기각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병우 영장을 2번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걸로 그냥 확 떠버렸죠. 확 떠버렸어. 그때 결국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우병우를 그렇게 잡아넣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영장 3번 쳤는데 첫 번째 영장 했는데 위현석 변호사님이 기각, 2번째 쳤는데 또 기각. 물론 3번째는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치고 가면서 이 영장을 기각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이후에 재미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우파 연예인 중에 오 내 사랑 목련화야 부르시는 조영남 씨 있죠. 조영남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그 그림을 뭐 대신에 그려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사기다라고 됐던 거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무죄 받았는데 근데 그거 할 때 조영남 선생님도 형사사건 변호사를 해드렸던 분입니다. 아유 재밌다. 그러고 최근에 아마 좀 보셨을 건데 그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박성재 우리 법무부 장관 그 탄핵 재판 했던데 박성재 탄핵 기각 배후 세력이 바로 위헌석 변호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는 분이 계셨을 텐데요. 그 박성재 장관님이 그 제일 뒤에 그 제일 마지막에 막 피 끓는 변론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뒤에서 심드렁하게 이렇게 약간 조는 듯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위헌석 변호사님이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한 장 올려드릴게요. 되게 약간 코믹한 것 같은데 겉과 속이 완전 다릅니다. 이게 99.9입니다. 위헌석 변호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산의 조자룡에 비교한 것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에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유비 가족을 구했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복귀하는 바로 그날 추가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난주에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고생한다고. 아마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제 얘기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네, 승승짱구님, 최 변호사님 유튜브에서는 웃지만 TV 방송에서는 전투력 최고 좌파들과 싸우십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게 제 모습이고요. 참 진짜 방송에서는 뭐 웃자겠습니까? 방송에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철삭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우리 띵동님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는 뭐 제 가식에 옛날에 있잖아요. 뭐 너의 앞에서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뭐 우리 뭐 가식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희 여러분들과 1대1로 하는데 저희 가식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빅토리님 많이 알게 됩니다. 판무님 그러셨구나. 또 홍혜경님 짤 사연들 재밌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비사카님 위헌석 변호사님 기억하겠습니다 했는데 위 변호사님이나 아까 그 위기에서 정말 본인이 스스로 또 탈출했던 윤곽근 변호사님 또 책임지는 모습의 석동현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좀 알고 제가 법조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과 좀 차별된 컨텐츠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 또 좀 더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게 또 윤석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형사사건을 싸워줄 이 조자룡, 장비 그리고 관우 같은 분들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봤는데요. 물론 김계리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제 가까운 분들이 또 많이들 또 옆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도 형사사건 변호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언론 통해 가지고 좌파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서로 다 맡은 역할을 나눠서 열심히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영주님, 변호사님 많은 정보 알 수 있어서 재미있고 좋아요. 백화님, 네, 재밌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예요. 금상첨화. 모두 행복해져라.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불안해요.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잠깐 뭐 마지막으로 나아가기 전, 저거 보셨죠? 아마 YTN에서 그 프랑스
투표하는 사진.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투표함이 투명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투표함을 넣을 때 아무나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옆에 있다가 이렇게 자물쇠가 되어 있는데 이걸 레버를 탁 당기면은 거기에 넣고 이걸 탁 넣으면은 스프링으로 탁 그 위를 닫아가지고 와, 그리고 거기에서 옮기지도 않고 거기에서 바로 개표하더만요. 와, 투표함이 투명해요. 제가 이거 한번 동영상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네.